이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저는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걸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창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여러 번의 창업에 도전을 했었고 창업을 하면서 많은 사장님들과 대표님들을 보고 겪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들이 어릴 때 했던 얘기 중에 사업하면 망한다 라는 얘기를 왜 했고 이런 얘기가 모두에게나 통용이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돈을 써야 할 곳과 써야 하지 않을 곳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더욱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은 매장에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음식에만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창업을 왜 할까요? 창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내 업장에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객이죠.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해주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객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은 A라는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음식이 왔습니다. 음식이 잘못 왔다는 뜻이에요. 업장의 사장님은 배달비가 지불이 되고 음식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장에서 잘못했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고 고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라고 고객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고객은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업장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즉 눈앞에 보이는 5천 원을 아끼려다가 보이지 않는 잠재 고객의 5천만 원을 손해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이렇게 내가 준비한 행동은 고객의 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과정인데 정작 구매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간 준비했던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음식의 비유를 해서 그렇지 다양한 상황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장님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아는 분이셨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배달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자유롭게 음료를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둔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배달비가 아깝다는 생각만 하지 배달원들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었어요. 고객이 배달을 시킬 때 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맛있는 음식을 빠르고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입니다. 여기 사장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 매장에 방문한 배달원들은 다른 매장보다 더욱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고객들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 매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좋은 리뷰와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돈과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 돈을 벌려면 최소한의 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투자예요. 주식도 투자금이 있어야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창업에 있어서도 이런 투자가 필요합니다. 고객들에 대한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창업에 관한 지식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 유치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매장 여기 있어요. 우리 음식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제품 굉장히 좋아요. 라고 비용을 투자해서 알려줘야지 입소문이 나게 돼요. 저희 집 근처에 최근에 오픈한 빵집이 있습니다. 저는 빵 하나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것도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를 더 챙겨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은 이런 부분에 감동을 받고 저기가 괜찮구나라고 인지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창업을 처음에 할 때는 6개월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여유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객한테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에게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매장에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이런 방식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다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무료로 나눠줘서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모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입소문이 나기까지 해야 할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료급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줄까요? 이 사람들은 눈앞에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는 거예요. 즉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무료이고 편리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카카오톡 내에도 많은 결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팬층이 생기고 익숙해진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기업은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능력치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손으로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빨리 벌고 싶어요. 나 혼자 정보를 찾아보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보화 시대예요. 이렇게 돈 벌기 좋은 환경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얻은 노하우를 짧은 기간 내에 단돈 5만 원 그리고 10만 원만 주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노하우가 없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구매를 하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응대를 해야지 내가 창업한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창업을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관련 업장의 비용을 지불하고 방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아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창업을 시작할 때 밑바닥부터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접 겪고 배웠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저는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책으로만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강의료를 지불하고 1년 동안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제가 지불한 강의료만 해도 300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걸 돈 주고 왜 배우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도 되지 않는 이 시점에 강의료의 1000배 가까운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그 돈이 얼마가 됐던 비용을 주고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때는 당장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지출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오픈만 하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줄 아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기 때문에 고객은 알아서 올 거야. 내가 만든 상세 페이지를 보면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잘 해놓으면 뭐해요? 고객은 그 매장이 혹은 그 스토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고객들이 내가 만든 제품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돌다리를 연결해 줘야지 쉽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사람들이 제품을 인지하고 선택을 하냐, 선택을 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이고 내 제품을 구매를 하느냐, 구매를 하지 않고 지나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상황도 선택을 하거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고객에게 조성을 해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그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고 인지를 해야지 살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매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검색 경로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고객들은 그걸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온라인 사업이면 광고비 집행을 통해서 고객들의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하고 오프라인 사업이면 홍보나 이벤트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예로 제가 술집을 2년 정도 운영하고 정리할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런 술집이 있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그렇게나 잘 나왔는데도요. 저는 알리는 거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듯 내가 창업을 하고 사장이 된다면 오픈만 한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위의 상황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 잘 안 되는데 가만히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도 왜 안 되는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업을 했을 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